달콩이네 떡집. 봉구는 달콩이가 정말 좋아. 엄마 아빠 다음으로 달콩이를 좋아해. 하지만 엄마 아빠는 달콩이만 보면 얼굴을 찌푸렸어. 달콩이는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말썽만 피우는 개였거든. 며칠 전 봉구는 엄마 아빠를 졸라 유기견 센터에서 개 한 마리를 데려왔어. 다른 개들과는 달리 구석에 혼자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하얀색 몰티즈한테 자꾸 눈길이 갔거든. 잠깐 고개를 들어 봉구를 바라보는데 나를 꼭 데려가줘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 우리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자. 봉구는 이름도 달콩이라고 지어줬어. 달콩이와 정말 친해지고 싶었거든. 하지만 달콩이는 봉구네 집에 오자마자 사고만 쳤어. 엄마 아빠 신발을 물어뜯고 아무데나 똥오줌을 쌌어. 달콩아, 이제부터 여기가 네 화장실이야. 꼭 여기에서 볼일을 봐야 해. 봉구가 베란다에 패드를 깔아주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달콩이는 엉뚱한 곳에 똥오줌을 쌌어. 지저분하다고 혼내면 똥을 물어다가 여기저기 가져다 놓고 더 심통을 부렸지. 얘는 어쩌면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 하니? 엄마는 달콩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 달콩이의 말썽은 그뿐만이 아니었어. 엄마 아빠가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을 향해 컹컹 짖고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으르렁 컹컹 사납게 짖었어. 밤에는 밖을 내다보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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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슬프게 울어댔어. 덕분에 온 식구가 밤마다 잠을 설쳐야 했지. 어디 그뿐인가? 달콩이가 사납게 짖을 때마다 시끄럽다고 이웃에서 항의가 빗발쳤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달콩이가 계속 짖어대서 어쩌니? 이웃에 계속 피해를 줘서 큰일이네. 이러다간 이 아파트에서 못 살겠다. 엄마 아빠는 달콩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 봉구는 달콩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유기견 센터에서 달콩이를 데려올 때 달콩이가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돌려보낸다고 엄마 아빠와 약속했거든. 봉구는 달콩이를 다시 유기견 센터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 달콩아, 제발 부탁이야. 말썽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어. 봉구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 하지만 달콩이는 코를 실룩거리며 뒷걸음쳤어. 봉구가 손을 내밀자 컹컹 더 사납게 짖었지. 그날도 그랬어. 봉구는 학교에서 오자마자 달콩이를 찾았어. 달콩아, 형아 왔다. 하지만 달콩이는 식탁 밑에 숨어서 나와보지도 않았어. 뭔가 열심히 물어뜯고 있었거든. 달콩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봉구는 깜짝 놀랐어. 달콩이가 물어뜯고 있는 건 엄마가 새로 산 슬리퍼였어. 며칠 전에도 엄마 슬리퍼를 물어뜯어서 새로 산 건데 이번에 또 사고를 친 거지. 달콩이가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새 슬리퍼는 이미 너덜너덜했어. 달콩아, 안 돼. 너 그러다가 또 엄마한테 혼나. 봉구가 슬리퍼를 빼앗으려고 하자 달콩이가 그르렁거리더니 손을 꽉 물었어. 엄마야! 봉구가 재빨리 손을 빼서 다행히 살짝 긁혔지만 피가 조금 났어. 봉구는 크게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 아프고 놀란 것보다 달콩이가 걱정하는 자기 마음을 몰라줘서 더 속상했어. 어머, 손에서 피 나잖아. 달콩이가 물었어? 마트에 다녀온 엄마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서 소리쳤어. 아니, 괜찮아요. 조금 긁혔을 뿐이에요.
봉구는 달콩이한테 물린 손을 재빨리 뒤로 감추었어.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손 이리 줘봐. 엄마는 봉구의 손에 난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며 달콩이를 무섭게 노려봤어. 달콩이는 끙 소리를 내며 뒷걸음을 치더니 재빨리 자기 집으로 도망쳤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더는 못 참겠어. 달콩이를 다시 유기견 센터로 보내야겠다. 엄마는 뭔가 결심한 듯 말했어. 안 돼요. 달콩이는 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봉구는 놀라서 소리쳤어. 동생은 무슨 동생? 똥오줌도 못 가리고 밤마다 식구들 잠도 못 자게 하울링하고 거기다 가족까지 무는 개를 어떻게 키우니? 달콩이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 엄마는 달콩이보다 내 아들이 더 소중해. 달콩이가 아직 우리 집이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제가 말썽 안 부리게 잘 훈련시킬게요. 제발 달콩이를 다시 유기견 센터로 보내지 마세요. 엄마, 부탁할게요. 봉구는 달콩이를 대신해서 빌었어. 좋아. 그럼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일주일 뒤에도 달콩이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유기견 센터로 보내는 거다. 알겠지?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 봉구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봉구는 달콩이와 친해지기 위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어.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 친해질 수 있다고 해서 일주일치 용돈을 다 털어서 개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샀어. 하지만 달콩이는 매번 간식만 물고 도망갔어. 자기 집에 숨어서 나오지 않을 때도 많았지. 봉구는 어떻게 하면 달콩이랑 친해질 수 있을지 방법을 몰라 속상하기만 했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흐를수록 봉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 엄마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 하지만 봉구는 여전히 달콩이와 친해지지 못했어. 봉구는 학교에 가서도 양순이 생일 파티에 가서도 달콩이 생각뿐이었지. 양순이 생일 파티는 정말 멋졌어. 온 가족이 댄스 공연을 준비했거든. 공연이 끝나자 아이들은 신나게 춤을 췄어. 하지만 봉구는 달콩이 걱정 때문에 함께 어울리지 못했어. 달콩이를 다시 유기견 센터로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는 없었지. 양순이 생일에 초대받은 아이 중에 가장 신나게 춤을 추던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는 춤을 추면서도 계속 봉구를 지켜봤어. 그 아이가 누구냐고? 누군 누구야. 소원떡을 배달해주고 사람이 된 꼬랑지지. 절대편이 되어 절편을 먹은 꼬랑지는 늘 아이들 편이 되어 주었어. 요즘 봉구 표정이 왜 점점 어두워질까? 뭔가 고민이 있는 게 틀림없어. 봉구를 바라보던 꼬랑지의 눈빛이 반짝 빛났어. 그 뒤로 꼬랑지는 봉구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 학교에 갈 때도 졸졸 따라가고 집에 돌아갈 때도 졸졸 따라다녔어. 봉구는 달콩이 걱정 때문에 꼬랑지가 따라다니는 줄도 몰랐어. 봉구는 늘 멍하니 땅만 보고 걸었어. 이제 사흘밖에 시간이 없네. 사흘 뒤에는 달콩이를 유기견 센터로 다시 보내야 하는데 어쩌지?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봉구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어. 하지만 봉구는 달콩이 걱정을 하느라 오토바이가 오는 걸 보지 못했어. 오히려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쪽으로 걸어갔지. 꼬랑지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달려갔어. 위험해! 꼬랑지는 봉구를 옆으로 힘껏 밀쳤어. 다행히 오토바이가 쌩 옆으로 비켜서 지나갔어. 고마워. 그제야 정신을 차린 봉구가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어. 다음 날은 봉구가 공사장 근처를 지날 때였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지? 그때 건물 위에서 나무 판자가 떨어지고 있었어. 봉구는 달콩이 걱정을 하느라 나무 판자가 떨어지는 줄도 몰랐어. 위험해! 이번에도 꼬랑지가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가서 봉구를 앞으로 밀쳤어. 순간 나무 판자가 쾅 하는 소리를 내며 봉구 뒤로 떨어졌어. 이번에도 너구나. 정말 고마워. 봉구는 꼬랑지한테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하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갔어.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저렇게 정신이 없는 걸까? 꼬랑지는 조심조심 봉구 뒤를 뒤따랐어. 또 무슨 사고가 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 터벅터벅 길을 걷던 봉구는 동물병원에서 걸음을 멈추었어.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머뭇거렸지. 한참 동안 주위를 서성이던 봉구는 용기를 내어 동물병원으로 들어갔어. 무슨 일로 왔니? 수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었어. 제 동생이 있는데요. 자꾸 말썽을 부려서 걱정이에요. 동생? 수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잠깐 갸웃하다가 뭔가 알겠다는 듯 방긋 웃었어. 그래, 동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볼래? 몇 살이고 무슨 종인지 말이야. 아, 제 동생은 3살 된 몰티즈예요. 이름이 달콩이인데 얼마 전에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작은 소리에도 사납게 짖고 밤마다 하울링도 심해요. 아직 집이 낯설어서 그럴 거야. 잘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를 많이 싫어해서요. 제가 다가가면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해요. 그렇구나. 한번 버려진 개들은 마음을 잘 열지 않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지. 수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마음의 상처요? 봉구는 수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 달콩이한테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언제 한번 데려와봐.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 줄게. 봉구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어. 달콩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꼬랑지는 고개를 끄덕였어. 봉구가 그래서 정신이 없었구나. 봉구와 달콩이를 위한 떡이 꼭 필요하겠군. 꼬랑지는 서둘러 떡집으로 달려갔어. 금음달이 외롭게 뜬 새벽이었어. 아오, 아오, 아오. 멀리서 달콩이의 슬픈 하울링이 들려왔어. 이제 떡을 만들 시간이 왔군. 꼬랑지는 마룻바닥에 있는 둥근 문고리를 힘껏 들어 올렸어. 벌컥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고소하고 달콤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올라왔어. 꼬랑지는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어. 꼬랑지는 탁자 위에 있는 소원떡을 만드는 비법 책을 활짝 펼쳤어. 봉구와 달콩이를 도와줄 수 있는 떡을 알려줘. 꼬랑지가 외치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종이에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달콩이로 빙빙 빙이 되는 빙떡. 달콩이로 빙빙 빙이 되는 빙떡이라고? 꼬랑지의 눈이 보름달만큼 커졌어. 빙이라면 다른 이의 영혼이 옮겨 붙는다는 뜻인데 꼬랑지는 봉구가 빙떡을 좋아할지 걱정이 되었어. 곧이어 소원떡을 만드는 비법 책에 빙떡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철판에 기름을 두르고 묽은 메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붙여서 삶은 무채를 넣고 김밥 말듯이 빙빙 돌려서 말면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떡에 들어갈 비법 재료를 확인한 꼬랑지는 표정이 어두워졌어. 과연 봉구가 달콩이를 위해 할 수 있을까? 꼬랑지는 부엌에서 재료를 찾아 빙떡을 만들었어. 묽은 메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철판에 붙일 때는 찢어지지 않게 아주 조심해야 했어. 삶은 무채로 만든 소를 넣고 빙빙 돌려서 말 때는 봉구와 달콩이를 떠올리며 더 꾹꾹 눌러서 정성을 다했어. 다음날 수업이 끝나고 봉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봉구는 달콩이 걱정 때문에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길거리만 빙빙 맴돌았어. 내일이면 달콩이를 유기견 센터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어쩌지?
그 생각을 하자 발걸음이 더 무겁기만 했어. 봉구가 힘없이 골목 모퉁이를 돌 때였어. 처음 보는 떡집이 눈에 띄지 뭐야.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달콩이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어? 우리 달콩이랑 이름이 똑같잖아. 참 신기한 떡집도 다 있네. 봉구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서둘러 떡집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떡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진열장에 있는 바구니도 텅 비어 있었지. 무슨 떡집이 이래? 아무것도 없잖아. 봉구는 너무 실망해서 그대로 떡집을 나오려고 했어. 그런데 어디선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솔솔 풍겼지. 진열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구석에 있는 바구니에 무언가 담겨 있었어. 달콩이로 빙빙 빙이 되는 빙떡. 뭐? 달콩이로 빙빙 빙이 되는 빙떡이라고? 세상에 그런 떡이 어디 있어? 정말 말도 안 돼. 봉구는 그대로 떡집을 나오려고 했어. 하지만 수의사 선생님이 말한 마음의 상처가 떠올랐어. 그래, 달콩이로 빙의가 된다면 달콩이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봉구는 빙의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어. 무서운 영화에서 주인공이 빙의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거든. 달콩이로 빙의되는 게 조금 두려웠지만 달콩이를 위해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 봉구는 서둘러 떡 가격을 확인했어. 가격. 달콩이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하울링 3번. 봉구는 달콩이가 밤마다 베란다 밖을 바라보며 하울링하는 모습을 떠올렸어. 달콩이가 하울링을 할 때 눈빛을 보면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느껴졌어. 봉구는 고개를 위로 쭉 빼들고는 달콩이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우, 아우, 아우 하고 크게 울었어. 하울링을 하고 나니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이상하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봉구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 그때 마루 밑에 숨어서 봉구를 지켜보던 꼬랑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이상하다. 나도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꼬랑지도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 이제 떡값을 냈으니 떡을 먹어도 되겠지? 봉구는 바구니에서 빙떡을 꺼내 먹었어. 빙떡을 먹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에서 빙빙 오랫동안 맴돌았어. 달콩아, 형아 왔다. 봉구는 현관에 들어서며 달콩이를 불렀어. 다른 때 같으면 거실로 나와 사납게 짖을 텐데 오늘따라 집안이 조용했어. 혹시 엄마가 달콩이를 유기견 센터로 벌써 보낸 게 아닌가 걱정되어서 서둘러 베란다에 있는 달콩이 집을 들여다봤어. 다행히도 달콩이는 자기 집에서 고운하게 잠들어 있었어. 기분 좋은 꿈을 꾸는지 모처럼 달콩이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 달콩아, 무슨 꿈을 꾸는 거야? 봉구는 조심스럽게 달콩이의 등을 쓰다듬었어. 그런데 달콩이 몸에 손을 대자마자 눈앞에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어. 밝은 빛이 보였다가 사라지면서 달콩이와 어떤 여자아이 모습이 보였어. 봉구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신고 있던 양말 한 짝을 벗어서 달콩이한테 주었어. 달콩이는 양말을 입에 물고 신나게 뛰어다녔어. 다시 밝은 빛이 보였다가 사라졌어. 여자아이는 달콩이를 목욕시키고 있었어. 달콩이는 기분이 좋은지 두 눈을 끔뻑거리며 얌전히 있었어. 여자아이가 달콩이를 안고 드라이기로 털을 말려주자 달콩이는 싫은지 몸을 마구 비틀었어. 알았어. 금방 끝내고 네가 좋아하는 거 줄게. 달콩이는 그제야 얌전해졌어. 여자아이는 달콩이 털을 다 말리고 나서 수박을 작게 잘라서 주었어. 달콩이가 꼬리를 흔들며 수박을 맛있게 먹었어.
그 뒤로 다시 빛이 사라졌어. 아, 달콩이는 꼬랑내 나는 양말을 좋아하는구나. 목욕하는 것도 좋아하고, 목욕 끝나고 먹는 시원한 수박도 좋아하는구나. 봉구가 고개를 끄덕였어. 편안하게 잠을 자던 달콩이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어. 나쁜 꿈을 꾸는지 깜짝깜짝 놀라며 몸을 떨었어. 달콩아, 괜찮아? 봉구는 다시 조심스럽게 달콩이 등을 쓰다듬었어. 달콩이 몸에 손을 대자 이번에는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어. 그리고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어. 여자아이네 가족은 멀리 떠나는지 짐을 싸고 있었어. 여자아이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 여자아이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달콩이를 하얀 자동차에 태웠어. 그러고는 어디론가 차를 운전해서 달렸어. 달콩이는 뒷좌석 의자에 매달려 창밖을 바라보며 아오, 아오, 아오 하고 울었어. 마치 하울링을 할 때처럼 구슬프게 말이야. 달리던 자동차가 멈추더니 문 밖으로 달콩이가 던져졌어. 달콩이가 깨갱 소리를 내며 길바닥에 떨어졌지. 하얀 자동차가 붕붕 하고 급하게 출발했어. 달콩이는 달려가는 자동차를 쫓아갔어.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자동차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 하얀 자동차가 까마득히 멀어지다 사라졌어. 달콩이는 자동차가 달려간 방향으로 걷고 또 걸었어. 달콩이 옆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갔어. 여러 번 차에 치일 뻔했지만 달콩이는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 하얀색 자동차만 보면 뒤를 쫓아갔어. 어느새 달콩이의 하얀 발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지. 봉구는 울컥 눈물이 났어. 달콩이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졌거든. 다시 어두워지니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어. 달콩이가 겁에 질려서 도망가고 있었어. 달콩이의 하얀 털은 어느새 지저분하게 변해 있었어. 뒤이어 달콩이를 쫓아가는 남자아이들 무리가 보였어. 남자아이들이 달콩이를 쫓아가며 돌을 던졌어. 얘들아, 그러지 마! 봉구가 놀라서 소리쳤어. 돌멩이가 여기저기서 날아왔어. 봉구는 자기가 돌을 맞은 것처럼 아팠어. 달콩이가 깨갱깨갱 비명을 질렀어.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부탁이야! 봉구가 울면서 크게 소리쳤어. 아이들 모습이 안개처럼 사라졌어. 봉구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엉엉 울었어. 어느새 잠에서 깬 달콩이가 봉구를 올려다보며 끙 소리를 냈어. 달콩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꼭 지켜줄게. 달콩이는 울고 있는 봉구 얼굴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어. 봉구 말을 알아들었는지 대답이라도 하듯 봉구 손을 핥아주었어. 봉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 그러고는 달콩이를 꼭 끌어안았어. 달콩이도 봉구의 마음을 알았는지 오랫동안 봉구 품에 그대로 안겨 있었어. 뒤늦게 집에 온 엄마는 달콩이가 봉구 품에 얌전히 안겨 있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 엄마, 달콩이 유기견 센터로 보내면 안 돼요. 절대 보내지 않을 거예요. 봉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그래, 알았어. 하지만 앞으로도 달콩이와 잘 지낼 수 있을지 더 지켜볼 거야.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 별들이 총총 빛나는 새벽이었어. 오늘은 무슨 떡을 만들까? 꼬랑지는 비법책을 펼쳐놓고 학교에서 본 봉구를 떠올렸어. 전날보다 봉구 표정이 밝아졌지만 예전처럼 친구들과 장난치고 놀진 않았어. 아직 고민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지. 봉구와 달콩이를 위한 떡을 알려줘. 꼬랑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비법책을 뚫어지게 보았어.
달콩이와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당콩떡. 음, 이번에는 봉구가 정말 좋아하겠는걸? 비법책에 떡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나타났어. 맵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체에 져서 섞은 다음에 강낭콩을 듬뿍 넣고 시루에 찌면 되는구나. 마지막 비법 재료를 확인한 꼬랑지는 빙긋이 웃었어. 이번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았거든. 꼬랑지는 서둘러 당콩떡을 만들기 시작했어. 꼬랑지는 강낭콩이 담긴 자루에서 동글동글 가장 예쁘게 생긴 강낭콩만 골라서 떡을 만들었지. 달콩이와 봉구가 동글동글 예쁜 강낭콩처럼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야. 봉구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콩이네 떡집으로 달려갔어. 진열장에 놓인 바구니에는 동글동글 예쁜 강낭콩이 콕콕 박힌 떡이 한 개 담겨 있었어. 달콩이와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당콩떡. 달콩이와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당콩떡이라고? 봉구 눈이 강낭콩처럼 동글동글해졌어. 봉구는 서둘러 떡 가격을 확인했어. 가격. 달콩이를 처음 만났을 때 설렘을 담은 다정한 눈빛. 그건 별로 어렵지 않지. 봉구는 달콩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어.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구석에 있던 달콩이가 떠올랐어. 달콩이가 고개를 들어 봉구를 쳐다봤어. 달콩이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거렸지. 그때 봉구의 심장이 콩콩 뛰었어. 봉구는 달콩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담아 당콩떡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 봉구 눈에서 강낭콩 모양의 연기가 퐁퐁 피어올라 당콩떡 속으로 쏙 들어갔어. 물론 마루 밑에 숨어있던 꼬랑지의 눈에만 보였지만 말이야. 봉구의 설렘은 강낭콩처럼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구나. 꼬랑지도 저절로 가슴이 설레었어. 봉구를 바라보는 꼬랑지 눈에서도 강낭콩 모양의 연기가 퐁퐁 피어올랐어. 봉구는 당콩떡을 천천히 입에 넣었어. 입안에서 강낭콩이 동글동글 맴돌았어. 봉구는 달콩이를 떠올리며 당콩떡을 맛있게 먹었어. 달콩아, 형아 왔다. 봉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달콩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 달콩이는 킁킁 냄새를 맡으며 봉구 발만 바라보고 있었지. 봉구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 너 정말 괜찮겠어? 내 발냄새 장난 아닐 텐데. 봉구는 미안한 듯 한쪽 양말을 벗어서 달콩이한테 던져주었어. 달콩이가 신이 나서 양말을 덥석 물었어. 달콩이는 꼬랑내 나는 양말을 입에 물고는 다시 봉구를 멀뚱멀뚱 올려다봤어. 그래 알았어. 네가 좋다면 할 수 없지? 봉구가 다른 쪽 양말도 벗어서 던져주자 달콩이는 양말 2개를 입에 가득 물고 신나게 뛰어다녔어. 양말에서 나는 꼬랑내가 다 사라질 때까지 달콩이는 봉구 양말을 가지고 놀았어. 봉구는 따뜻한 물로 달콩이에게 목욕도 시켜주었어. 샤워기를 가져다 대자 달콩이는 기분이 좋은지 얌전히 있었어. 봉구는 달콩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며 털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어. 목욕을 다 마치고 나서는 드라이기로 털을 잘 말려주었지. 달콩이는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싫은지 몸을 마구 비틀었어. 아 맞다. 달콩이는 드라이하는 거 싫어하지? 달콩아 조금만 참아. 다 끝나고 맛있는 거 줄게. 봉구 말을 알아들었는지 그제야 달콩이가 얌전해졌어. 달콩이는 드라이가 끝나자마자 냉장고 앞으로 쪼르르 달려갔어. 너 눈치가 정말 빠르구나. 봉구는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 작게 잘라서 달콩이한테 주었어. 사각 사각 사각.
달콩이 입에서 수박 갉아먹는 소리가 맛있게 들렸어. 달콩이 먹는 거 보니까 나도 수박 먹고 싶다. 봉구도 달콩이를 따라 수박을 먹었어. 봉구 입에서도 사각사각사각 맛있는 소리가 났지. 봉구네 가족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어. 잠이 든 봉구 옆으로 달콩이가 살금살금 다가왔어. 달콩이는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봉구의 발을 찾아냈어. 그러고는 킁킁 발냄새를 맡았지. 달콩이는 한참 동안 봉구 발냄새를 맡고는 봉구 옆에 웅크려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 이제 달콩이의 하울링 소리가 들리지 않네. 이른 새벽 눈을 뜬 꼬랑지는 빙긋이 웃으며 지하 부엌으로 내려갔어. 앞으로도 봉구와 달콩이가 잘 지내면 좋겠네. 꼬랑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크게 소리쳤어. 봉구와 달콩이를 위한 마지막 떡을 알려줘. 꼬랑지는 눈을 크게 뜨고 비법책을 뚫어지게 보았어. 달콩이와 환상의 찰떡궁합이 되는 찰떡. 환상의 찰떡궁합이 되는 찰떡이라고? 봉구와 달콩이한테 꼭 필요한 떡이 틀림없군. 곧이어 떡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나타났어. 찹쌀가루를 곱게 체에 걸러서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한 다음에 찜통에 찐 반죽을 절구통에 넣고 절구공이로 오랫동안 찌으면 되는구나. 꼬랑지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고는 서둘러 마지막 비법 재료를 확인했지. 이번에도 봉구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꼬랑지는 서둘러 찰떡을 만들기 시작했어. 찜통에 쪄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찹쌀 반죽을 절구통에 넣고 찐득찐득해질 때까지 절구공이로 쿵덕쿵덕쿵덕쿵 오랫동안 찧었어. 얼마나 오래 찧었는지 어깨가 다 아플 정도였어. 이 정도면 봉구와 달콩이가 환상의 찰떡궁합이 될 수 있겠지? 꼬랑지는 찰떡을 보며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 봉구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콩이네 떡집으로 달려갔어. 진열장에 놓인 바구니에는 윤기가 반질반질 흐르는 하얀 떡이 한 개 담겨 있었어. 달콩이와 환상의 찰떡궁합이 되는 찰떡. 봉구는 떡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어. 봉구는 서둘러 떡 가격을 확인했어. 가격. 달콩이가 기분 좋을 때 짖는 소리 5번. 달콩이가 기분 좋을 때 짖는 소리라고? 봉구는 달콩이가 언제 기분이 좋았는지 떠올려 보았어. 달콩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흔들며 컹컹 짧고 청량한 소리로 짖었어. 좋아, 이번에도 한번 해보는 거야. 봉구는 달콩이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며 컹컹컹컹컹 신나게 짖었어. 봉구의 입에서 동그랗고 귀여운 하늘색 연기가 퐁퐁퐁퐁퐁 피어올랐어. 물론 그 모습은 마루 밑에 숨어있던 꼬랑지의 눈에만 보였지만 말이야. 하늘색 연기를 보니 나도 행복해지는걸? 꼬랑지도 속으로 컹컹컹 따라 짖었어. 꼬랑지 입에서도 하늘색 연기가 퐁퐁퐁 피어올랐어. 이제 떡값을 냈으니 떡을 먹어도 되겠지? 봉구는 바구니에서 찰떡을 꺼내 입에 넣었어. 끈적끈적한 찰떡이 입에 찰싹찰싹 달라붙었어. 봉구는 천천히 고소한 찰떡 맛을 느끼며 오랫동안 떡을 씹었어.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주말 오후, 봉구는 달콩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어. 공원은 엄마, 아빠와 놀러 나온 아이들로 북적거렸지. 공원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봉구와 달콩이 주위로 모여들었어. 달콩아, 오른발! 봉구가 외치자 달콩이가 오른발에 척 들었어. 달콩아, 왼발! 봉구가 외치자 달콩이가 왼발에 척 들었어. 봉구가 오른쪽으로 돌자 달콩이도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고, 봉구가 왼쪽으로 돌자 달콩이도 따라서 왼쪽으로 돌았어. 와, 정말 똑똑한 개다. 와, 정말 대단하다.
주위에 모여있던 아이들이 손뼉을 쳤어. 이번에는 봉구가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는 달콩아, 방귀! 하고 외쳤어. 달콩이가 봉구를 올려다보며 귀를 쫑긋 세우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그러고는 알겠다는 듯 앞발을 들고 서서 엉덩이를 쭉 뒤로 빼고는 뿡! 소리를 냈어. 와! 방귀 뀌는 게다! 진짜 신기하다! 둘이 정말 찰떡궁합이네. 아이들이 크게 소리내어 웃었어. 우하하하, 우히히히. 그 중에서 유달리 크게 소리내어 웃는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가 누구냐고? 누군 누구야? 바로 꼬랑지지. 꼬랑지는 신나게 웃으면서도 주위에 있던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어. 그때 한 아이가 꼬랑지 눈에 띄었어. 바로 같은 반 친구인 여울이었지. 여울이는 봉구와 달콩이를 부러운 듯 바라보았어. 여울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지. 여울이에게 무슨 큰 고민이 있는 게 틀림없어. 꼬랑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여울이를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 다음 날, 여울이가 학교에 가려고 골목 모퉁이를 지날 때였어. 처음 보는 떡집이 눈에 띄지 뭐야.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둥실이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